조중동 돋보기 하겠습니다. 오늘 김일호의 한준평은 없고요. 너무 아쉽죠? 제가 대신 했으니까. 자, 그러면 조중동에서 조선일보는 없고 네. 제가 중앙일보, 동아일보를 가져왔습니다. 먼저 띄워주시죠. 첫 번째 이제 동아일보인데요. 우리가 팬이죠. 김순덕 칼럼. 저 얼마 전에도 김순덕 칼럼 하나 찾아봤는데 네. 굉장히 또 맛깔나더라고요. 아, 맛깔나요. 네, 여당 속 야당 역할을 한동훈이 해라 이거를 제목으로 뽑아서 총선 전에 냈던 걸 최근에 봤는데 네, 지금 여당 속 야당 하려고 애쓰고 있지 않습니까? 지령을 내리는 거죠. 네. 한동훈 압승 윤 대통령이 받은 세 번째 경고다 하면서 윤석열에 대해서 이제 비판을 하는 사설입니다. 근데 기본 지금 조중동의 논조가 한동훈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맞습니다. 윤석열을 비판하는 그런 맞습니다. 사설이 깔리고 있습니다. 대부분 이제 한동훈을 응원하는 사설이에요. 그래서 한동훈 압승의 8할은 김건희 여사의 힘이라고 본다 하면서 이제 김건희를 비판을 합니다. 김순덕 씨는 김건희를 굉장히 싫어해요. 이거는 본심인 것 같아요. 아니 이 밑에 문자고 보면 진짜 싫어한다는 걸 느낄 수 있어. 경선 막판인 20일엔 검찰총장 패싱 여왕 조사를 받은 것이 드러나 무더운 여름 다수 국민을 더 열받게 했다. 여왕조사, 저 표현 좋네요. 네, 괜찮네요. 우리 황제조사 했었는데 그런데 여론조사가 21일, 22일 진행되는 걸 알고 김 여사가 알고도 그 전날 나선 것이라면 대선 캠프 시절 개사과를 연상케 하는 정무 감각이다. 개사과도 소환해줬어요. 이 나라가 검사위에 여사의 나라란 말인가 하면서 진짜 화가 났어요. 넘겨주시죠. 하여튼 이제 김건희 때문에 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민심은 윤석열한테 이미 2번의 경고를 보냈는데 윤석열이 달라지기는커녕 이번에 김 여사까지 한동훈의 당대표 당선을 막으려고 드니까 마침내 당신마저 돌아선 것이다 라고 분석을 하고 있는데 국힘당의 민심이 돌아선 거는 김건희가 문자 보내서가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윤석열이 저지르는 그 폭정을 도저히 실드를 칠 수가 없어서 윤석열을 끌어내릴 수는 없으니 보수를 살리려면 다른 인물이 필요하겠다 하면서 한동훈을 밀기 시작한 거거든요. 근데 마치 김건희가 또 이 일을 저지른 것처럼 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밑에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심지어 국법과 국민의 우롱한까지 받았다간 저 불안하고 불길한 거야 대표한테 나라가 넘어갈 듯 싶었던 거다. 아니 김순덕님의 그 논조가 지난 칼럼도 비슷해요. 네. 그러니까 윤석열이 하고 있는데 야당은 너무 불안하다. 그러니까 야당에 대한 불안감이 상당히 있고 네. 대안을 찾았다 유레카 한동훈 그렇죠. 뭐 이런 논리입니다. 네, 정확합니다. 넘어가 주시고요. 한동훈의 당대표 당선 윤 대통령이 받은 세 번째 경고장이다. 한동훈만이 국힘 내에서 유일하게 김 여사에게 노 할 수 있는 인물이기 때문이죠. 그 증거가 1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노라고 하는 거는 노라고 대답을 해야 노인 거예요. 아니 노를 할 수 있는데 왜 노를 안 하죠? 그러니까 말입니다. 노를 싶은 건 대답을 안 한 거지 않습니까? 대답을 회피한 거죠. 그건 노라고 볼 수 없습니다. 하여튼 노라고 했다고 믿고 싶은 것 같고요. 그 밑에 신군부 출신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처럼 서로가 외려 잘 알기에 획기적 변화로 정권 재창출할 것도 가능할 것이라는 기대 때문에 한동훈을 했다는 거죠. 같은 검찰 출신이고 한계가 있지만 그래도 둘이 친하니까 뭐 이렇게 이제 되도 안 되게 한동훈을 밀어주고 있어요. 근데 전 전두환 노태우 얘기를 계속 스스로 하는 것이 뒤에도 계속 네, 나옵니다. 이로운 일인지 좀 음. 어리석은 표현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전략이 몇 개 없어서 그래요. 네. 그럼 윤석열, 전두환, 한동훈, 노태우라는 얘기 아닙니까? 네, 그 얘기를 하고 싶은데 그렇게 롤을 정해줬는데도 한동훈이 지금 못하니까 네, 말귀를 못 알아듣으니까. 말귀를 못 알아듣기 때문에 정확하게 넌 노태우야라고 해줘야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지금. 이준석도 굉장히 답답해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준석이 얼마 전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니 윤석열과 차별화 전략을 할 줄 알았는데 그럴 생각이 지금 없는 거 아니냐. 맞아요. 25일에 그렇게 얘기하니까 29일에 한동훈이 제3자 특검법 발의하겠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정도는 뭐 이준석의 말을 듣는 사람인데 자 넘겨주시고요. 자, 제2부속실과 특별감찰관 설치를 최우선 처리하기 바란다 하면서 윤 대통령과의 면담도 좋고 당정협의도 좋고 약속 대련이나 짜고 치는 고소비를 좋다. 정말 절박하지 않습니까? 뭐라도 하라는 거야. 뭐라도 쇼라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 사설이 나와서인지 모르겠지만 한동훈이 쪼르르 대통령실에 달려가서 비공개 회담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침대로 이제 역할을 좀 하려고 한동훈이 말을 들려고 하나 봐요.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러니까 은유를 쓰거나 돌려 말하면 전혀 알아듣지를 못하니까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도 해라고 하니까 이거였구나. 그 얘기였구나. 네. 서울도 어떻게 가셨는지 지금 모르겠고요. 내 역할이 이거라고 확실히 또 알려주시는구나. 불안감을 삭히고 달려간 거죠. 네. 그 밑에 제2부속실 관련해서 얘기를 나오는데요. 이 얘기는 이제 이후에 할 거니까 넘어가고요.
자, 그러면서 이제 다시 정확하게 얘기해 줍니다. 1987년 전두환 각본 노태우 연출 6.29 선언은 나를 밟고 가라는 전두환 당시 대통령의 통큰 가슴과 노태우 당시 민정당 대표의 차별화 전략이 있어서 가능했다. 이거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윤석열이 통 크게 한동훈의 손을 잡아라 이 얘기야. 그리고 노태우 역할인 한동훈은 차별화 전략만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지만 윤석열이 한계를 인정하고 한동훈이 노태우의 길을 간다고 하면은 잘 지지 지원을 해야 되는데 그럴 리가 없죠. 왜냐면 6.25 선언 이거 하면 자기 죽는다는 생각에 윤석열이 절대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게 딜레마예요. 윤석열 입장에서는. 모두가 살 길은 자기가 통 큰 가슴으로 한동훈을 받아 안는 건데 감정이 상해서 이게 안 돼 지금. 한동훈을 키워놨다가는 자기를 칠 것 같다는 그 불안감 때문에 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이것들은 어차피 한통속이기 때문에 6.29 선언, 속이고 선언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네, 하여튼 그거에 대한 이제 지시였고요. 넘겨주시면 또 있나요? 조중동 사설이 굉장히 네. 직설적으로 변해가고 있는 게 참 인상적입니다. 그만큼 숨길 수 없는 위기의식에 내몰려 있다. 탄핵 위기와 정권 위기가 조중동에서도 사활을 걸고 막아야 할 정도에 무르익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불안한 중앙일보가 탄핵은 안 된다라는 사설을 했습니다. 아니 이게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 이렇게 하면 코끼리만 생각나는 것 같은 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자꾸 조중동과 국힘당이 탄핵을 언급하는 것 자체가 이미 탄핵 정국이 왔고 코앞에 와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렇죠. 네. 자, 넘겨주시고요. 자, 중앙일보 보겠습니다. 중앙일보에 이분이 상당히 제정신이 아닌 분이에요. 탄핵이 시대 정신일 수 없다. 네가 뭔데 시대 정신을 규정합니까? 시대 정신은 국민이 정하는 거잖아요. 시대가 정하는 거예요. 탄핵이 시대정신이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저분은 탄핵이 시대정신이 아니라고 우기고 싶은 거죠. 아니 시대정신이 탄핵이 아니면 본인도 이런 기사를 쓸 필요가 없죠. 굳이 아닌 밤중에 봉창 두드리는 것도 아니고 아무 문제가 없는데 왜 탄핵 얘기를 합니까? 그러니까 시대정신을 정말 거스르고 싶은가 봐요. 네. 자, 내용을 보겠습니다. 때로 민주주의는 법을 정치적 무기로 활용하는 방식으로 무너진다. 뭐 그렇듯하게 시작을 하죠. 내용이 뭐냐면 대통령이 도덕적으로 무능한 상태라고 의회의 제적 3분의 2가 판단할 때 대통령직이 공석이 된다. 이게 페루의 법인가 봐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페루가 난장판이 됐다는 얘기예요. 넘겨두시고요. 이후에 이제 이른바 대통령 사냥 시즌이 시작했다는 거예요. 2018년에 쿠친스키 대통령이 탄핵 표결 전에 사임을 하고 후임자도 도덕적 무능을 이유로 물러났다는 거죠. 그래서 이 도덕적 무능이라는 정확한 기준이 아닌 기준이 없이 탄핵 바람만 만들고 그래서 대통령들이 날아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어디서 본 듯하지 않냐. 저는 페루에서밖에 못 봤는데요. 우리나라 얘기는 전혀 다른 얘기인데 저거를 갖다 쓰고 있어요. 한때 우리에게 탄핵은 금기였다. 탄핵이 금기였는데 탄핵이 대세가 된 거는 그게 시대 정신이라는 겁니다. 탄핵이 갖는 예외적, 최후적 비상수단이란 본질 때문에 탄핵을 얘기를 안 했다는 거예요. 근데 예외적, 최후적 비상수단으로 탄핵을 그동안 우리가 역사 속에서는 사용을 했지만 국민의 주권이 높아지면서 탄핵안을 법적인 제도 안에서 이 공무원들 그리고 국민을 대리하는 자들을 국민이 주인이니까 자를 수 있다라는 권한을 이제 사용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아니 근데 탄핵이 금기어였다는 것도 전 좀 동의가 안 되는 게 국힘당이 노무현 대통령 탄핵시키겠다고 얼마나 탄핵 부르짖고 다녔습니까? 조중동이 그때 금기어를 그렇게 많이 남발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네요. 그때야말로 시대 정신이 아니었던 거예요. 네. 탄핵이. 그래서 탄핵이 안 됐잖아요. 그렇죠. 민심에 반하는 반시대 정신이었기 때문에 탄핵이 안 된 거고 지금은 민심에 힘입어서 정말 시대 정신이었기 때문에 박근혜를 탄핵하고 윤석열 탄핵 정국이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관점이 틀려 먹은 겁니다. 거야에 의해 일상화가 됐다고 하는데 국민들에 의해서 일상화가 된 거예요. 야당은 국민들의 민심을 받아서 탄핵을 말한 거지 야당이 제일 탄핵을 안 말하고 싶어 했던 정당 아닙니까? 이 문장을 보시면 우리 촛불 국민들께서 좀 화나하실 것 같아요. 지금 100일차 촛불대행진 앞두고 있는데 우리가 앞장서서 일상으로 탄핵을 만들었는데 무슨 소리야 이렇게 하실 것 같습니다. 넘겨주시고요.
자, 그래서 탄핵 국민동의 청원 청문회랑 기계한 방식의 청문회 열었고 법적으로 합법적으로 열린 청문회인데 그걸 기계한 방식이라고 하고요. 김건희를 불렀고 저 표현 너무 웃기네. 네. 이런저런 논란이 많은. 지금 막 압축했어. 압축해가지고 아니 그 와중에 이런저런 논란이 많은 이거 안 넣어도 되는데 굳이 넣은 거 아닙니까? 김건희 정말 싫어하죠. 네. 야당 지도부 선출 과정은 탄핵 의지를 벼르는 무대가 되고 있다. 누군가는 지금의 시대 정신은 탄핵이라고 외쳤어요. 이분 대단하시네요. 제가 지난주 백차 촛불에서도 지금 시대 정신은 탄핵이라고 저도 외쳤습니다. 평범한 국민들이 얘기하는 거를 야당이 받아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용기 있는 야당 정치인들이 많아지면 좋겠습니다. 넘겨주시고요. 그 정도로 헌법이나 법률 위반 정도가 심해졌냐고 물으면 그렇다고 답하긴 어렵다. 뭐 지금까지 탄핵사를 다 얘기했으니까 그냥 넘어가고요. 거야의 탄핵은 그저 탄핵할 힘이 있으니 탄핵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탄핵할 힘이라고 그래서 선거를 하는 건데. 탄핵할 힘이라고 하는 게 그냥 야당이 의석수가 많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요. 주권자 국민이 이 탄핵을 바라고 힘을 실어주기 때문에 그 힘이 생기는 겁니다. 지난 그러면 21대 국회에서는 왜 탄핵 얘기가 안 나왔어요? 그때도 거야였는데. 그쵸? 그거 다른 점은 국민들이 얼마나 압도적으로 탄핵을 바라고 요구하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거든요. 근데 무조건 야당한테 이 탓을 돌리는 그 밑에 보시면 옳은 길이 아니다. 네가 뭔데? 탄핵은 우리가 합의한 국가 운영 프로세스의 절단면을 내는 것이다. 그러면 탄핵은 왜 법에 있습니까? 아니 도대체 누가 합의를 해줬나요? 누가 누구랑 합의를 해주었습니까? 지금 우리 국민들은 국힘당은 합의의 대상이 아니다. 협의의 대상이 아니다. 절충의 대상이 아니다. 이런 얘기 계속하고 있는데 윤석열이 국가 운영 프로세스를 절단내고 있는데 탄핵이 국가 운영 프로세스의 절단면을 낸다라고 하네요. 그리고 밑에 문재인 정권이 통합 대신 적폐청산을 택했을 때부터 항로는 뒤틀렸다. 이거는 잘못된 말이에요. 문재인 정권은 적폐청산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겨우 문제가 이 지경이 있었죠. 왔습니다. 또 이 지경이 생긴 겁니다. 자, 넘어가고요. 물론 지금의 탄핵안 대부분의 헌재가 외면할 것이라고 본다. 기대감이 막 가득 담겨 있죠. 민주당이 크게 잘못하고 있다. 윤석열에게도 잘 문제는 있다. 윤석열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탄핵이 나오는 건데 계속 민주당 탓으로 돌리고 있고요. 사람들이 거리로 나서진 않겠지만 이것도 희망사항이죠. 탄핵을 방임하는 실리가 있다. 이거 부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쓰는 것 같고요. 윤 대통령이 달라지지 않는다 해도 탄핵이 시대의 정신일 순 없다. 정치인의 책임성을 묻는 장치가 선거여야지 탄핵일 순 없다.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치인의 책임성을 묻기 위해서 탄핵을 하는 거 아닙니까? 저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럼 탄핵이라는 제도를 왜 만듭니까? 그러니까 국민을 표 주는 그 개돼지로만 보는 거죠. 네, 그리고 부정의하고 부패한 정치인, 잘못된 정치 권력을 심판하고 책임을 물으라고 우리 법이 합법적으로 탄핵이란 제도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특검도 마찬가지고 탄핵 청문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사용을 안 했을 뿐이죠. 네, 그 제도를 이제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국민이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윤석열, 김건희 일당에게 책임을 묻겠다고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참 이거를 보면은 국민들을 진짜 표주는 기계 그런 개돼지로 취급하는 철학이 사방에 깔려 있는 것 같아요. 네, 중앙일보 이 기자 얼굴 좀 기억해 주십시오. 탄핵이 시대 정신이 아니라고 하는데 시대에서 도태되실 분일 것 같아요. 어쨌든 탄핵은 됩니다.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요. 앞으로의 미래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